네, 반갑습니다. 장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요게 있잖아요. 요렇게 뭐 9천조 매매를 기록한 해커. 어떤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길래 그러한 악성 행위가 가능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 이제 또 제가 직접 당하다 보니까, 그 당한 내용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당하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킹을 당해보기도 하고, 돈도 조금 잃어보니까 어떤 시스템 수준의 보호 조치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물론 있지만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이제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거가 일단은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약점인지 우리는 뭐 안정성을 위해서 밝히지는 않을게요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리포트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뭐 회의를 해보니 요 정도까지는 말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략적인 내용은 더 vulnerability 여기 부분 정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오픈 제플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게 여기 블로그 부분이 있어요. 요 중에서 이제 주소 스푸핑 어쩌고 하면서 ERC2771에 멀티콜 부분에 뭐가 있다 하면서 얘랑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보다는 이제 오픈 제플린 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어디 도난이 당했어요 하면서, 당연히 제 얘기는 없습니다. 이분들에 비하면은 이제 또 워낙 소액이어가지고 따로 리스트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디스크립션 요 부분 읽어보시면 돼요. 보시면 요거 등장인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ERC2771라는 표준이 있고요. 이더리움 표준이 있고요. 표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콜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림을 보자면은 요런 식이에요. 보시면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중간 경유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유저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코인을 입력을 해. 코인을 제출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겠다. 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겠다. 코인을 제출을 하면서, 얘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제 폴리곤의 매틱 같은 애들인데, 얘를 제출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이용할게요 하면은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을 하는, 이렇게 단순한 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례에서는 ERC2771라는 애가 중간에 끼어들게 만듭니다. 중간자를. 자, 이게 왜 끼어드냐면은 얘의 역할이 가스비를 대납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겠다고 전송을 하잖아요. 근데 요 비용을 이제 전문용어로 가스비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가스비라고 하는데, 얘를 유저한테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단 이해하기로는 중간에 다른 애가 껴들어서, 걔가 트러스티드 포워더거든요. 얘가 껴들어가지고 대신 납부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는 제가 하고 있는데, 아니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ERC2771를 전부 뜯어본 건 아니라서. 여튼 어찌되었든 중간에 뭐가 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멀티콜이라는 게 필요해요. 멀티콜. 이게 뭐냐면은, 자,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도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최소 작업 단위가 있어요. 최소 작업 단위. 이 최소 작업 단위는 자, 중간에 끊기지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끊기거나, 뭐 끊길 수 있죠. 근데 중간에까지 실행한 결과가 뭐 소프트웨어에 반영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반영될 거면 아예 반영이 되고 완료를 시키고, 중간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하면은 아예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작업가 되거나 안 되거나 최소한의 작업 단위다 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도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단일 작업에 여러 가지 뭐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우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겨 넣은 거를 실행할 때는 멀티콜이라는 애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멀티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취약점이 요거를 좀 이용을 했어요. 보면은 forwarder라고 하는 애는 얘가 기억하기의 기준이에요. 얘가 기억을 할 때 믿을만한 애가 보낸 트랜잭션은 역시 믿을만 할 거야 라고 퉁치고 끝나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믿을만한 애가 보낸 것 중에도 중간에 이제 악성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요 각각의 작업을 누가 수행하느냐에 대한 체크가 없었던 거죠. 따로 필터하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믿을만한 애가 보낸 거다 라고 하면은 내부에 무슨 내용이 있던 간에 다 믿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실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됐던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코드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멀티콜 함수입니다. 이쪽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멀티콜 부분인데,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코드를 한 번에 실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반복문으로 처리를 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중요한 거는 그 코드를 실행하는 주체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없이 데이터를 그냥 실행하는 함수에다가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예, 요런 식의 코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던 코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스푸핑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위장을 할 수 있다.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위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여기선 얘기하냐면, 조금 더 발전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다 밀어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출발지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출발지를 데이터와 함께 명시적으로 묶어줌으로써 전달받은 데이터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누가 실행을 한 건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은 내용인데 구현하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요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멀티콜 뭐 수정하면서 기존 코드도 살려놨어요. 기존 코드도 살려놓으면서, 그런데 이제 걔가 어디 이제 그 경유해서 오는 애라면 그 출발지를 샌더 확인해서 데이터에다가 따로 명확하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배포할게요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의 애들은 답이 없죠. 왜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이제 요 소프트웨어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애들도 채굴기가 이제 하나하나 생성을 해내는 요 블록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블록들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과거의 내용이 수정되지는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 소스 코드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요거를 그래서 완전히 해결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미티게이션. 물론 보안업계에서 자주 쓰는 얘기긴 하지만 완벽한 보안이라는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블록체인은 요게 더 심하죠. 그래서 뭐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부분은 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읽어보시면 뭐 스냅샷을 찍어서 이사를 가세요. 다른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이전하세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프리즈, 뭐 락,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구동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중단시켜라. 그리고 뭐 오픈 제플린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만들 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도 있고, 스텝 4에 스냅샷 나오고, 3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업그레이드 해라. 근데 여기 다 이런 말이 달려있죠. 개발을 할 때 당시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말들이 자꾸 붙어요, 조건부로.
그래서 완전한 해결책은 없지만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 활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하여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중단시키고 스냅샷 찍어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 찍어낸 다음에 데이터를 옮기셔라. 해킹 당하기 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박사리가 나버렸죠. 박사리가. 그래서 멀티콜이 정말 있나 걔가 맞나 해서 보니까 실제로 있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그 이제 받은 데이터를 뭐 여과 없이 그대로 믿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를 해킹했던 해커는 요 취약점만을 이용해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하나하나 그냥 다 건드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영상에서는 45만 달러,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뭐 꽤 많이 모았죠. 꽤 많이 모았고 아마 더 모았을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한 거라서 또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있던 것도 하나하나 또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튼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그 이제 해커가 지금은 낙인이 찍혀 있어요. ERC2771 익스플로이터라고 원래는 여기 주소가 써 있어야 되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주소가 써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제로엑스로 시작하는 주소가 지갑 주소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 폴리곤 재단 측에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또 확인했나봐요. 그래서 뭐 접근해보면은 지금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낙인이 찍혀있죠. 익스플로이터라고 해커라고. 그리고 지금 오픈 제플린에서 요거를 사실을 밝혔다 하면서 뭐 링크도 달려있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여전히 돈이 많아요. 지금 토큰을 다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수법이 비슷하죠. 상당량의 코인을 찍어낸 다음에 해당 코인을 박살나게 하고 그렇게 획득한 돈을 모아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 3일 전에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로 전송을 했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이긴 한데 엉성해 보이지만서도 한 번 더 걸리면 이게 개인한테는 또 큰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하시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